이번에는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버트런드 러셀의 에세이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몇 구절을 재밌는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칸트에 대해서 논평한 몇 가지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 에세이가 있었어요. 에세이 원제는 뭐냐면 Philosophy's Ulterior Motives라고 해서 1937년에 나온 에세이인데, 이게 ulterior 뜻이 뭐냐면은 이게 숨겨진 혹은 여기 이 ulterior가 숨겨진 동기, ulterior motive 되니까 철학의 숨겨진 동기 혹은 철학의 요걸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철학의 속셈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이 버트런드 러셀의 에세이 이 철학의 속셈은 지금 찾아보니까 이 함께 읽는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인기 없는 에세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여가지고, 이게 원래 영어 원제로도 있는 책인가 봐요. 에세이 여러 개를 묶은 책인데 이 안에 수록된 하나의 장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빌려왔는데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4장 철학자들의 은밀한 속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참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러셀이 논평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써놓은 칸트뿐만 아니라 뭐 버클리 주교, 그리고 라이프니츠, 그리고 데이비드 휴me, 아니면은 그 데카르트,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그런 사람들 우스꽝스럽게 좀 논평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구절 뽑은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어떤 발췌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Kant, who had been content up to the age of 45 with the dogmatic tradition derived from Leibniz. 자, 여기 라이프니츠의 말이 쭉 나와요. 라이프니츠를 까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칸트는 45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에서 유래한, 라이프니츠죠. 라이프니츠에서 유래한 dogmatic tradition. 이거 뭐냐면 교조주의적인 전통. 그러니까 교조주의적인 철학을, 그쵸? 철학에 어떠냐면은 이 만족했다. 핸드가 아니라 헤드죠, 헤드. 못하고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원문 전체가 어떤 출판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작권이. 그래서 그 전문을 다 여러분께 읽어드리지는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조금의 내용만 발췌해서 재밌는 부분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이걸 해석하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칸트는 45세에 이르기까지 라이프니츠에서 유래한 기인한 교조주의적인 전통 혹은 독단주의적인 전통에 만족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와 교조주의가 도대체 뭔가를 찾아봤어요. 여기는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본 건데, 그 네이버 사전에서 인용한 부분이 이게 칸트 사전, 일본에서 이제 번역한 책인데, 거기에 한글로 번역돼서 이신철 씨가 번역해서 2009년에 출간돼서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사실 수가 있는 이런 칸트 용어집이 있는데, 칸트 사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기에 따르면 이 그냥 일반적인 교조주의가 아니라 칸트가 말하는 교조주의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그의 책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어떤 한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조주의가 뭐냐. 칸트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그 철학 방법이 교조주의였는데 그 책을 쓰기 전까지 이성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대로의 원리에 따르면서 무엇에 의해서 이성이 그 원리들에 도달했는가 하는 방식과 권리를 조사함이 없이 개념, 철학적인 개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의 순수 의식에 의해서 오로지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불손함. 불손함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던 철학의 방법은 교조주의적인 것이고 그건 라이프니츠적인 것인데 그거는 굉장히 불손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데 이 무엇에 의해서 이성이 어떤 원리를 쓰긴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그것에 이른 과정 그거를 그리고 그게 월권이 없는지 조사하지 않고 그냥 연역 그쵸? 연역에 의해서 그냥 쭉 개념들이 발전되어 오고 그걸 사용하는 그쵸? 그런 발전된 개념들에 의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느냐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험 없이 이루어진 요 선험적인 어떤 선험적인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뭔가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뭐든지 연역만 하면 전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우주나 신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아주 건방진 혹은 자신감을 보이는 게 이게 라이프니츠거든요. 그 라이프니츠의 그 교조적인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45세 딱 이를 때. 그렇죠? Kant, who had been content up to the age of 45 with the dogmatic tradition derived from Leibniz.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Then, as he says himself, Hume awakened him from his dogmatic slumbers. Dogmatic slumbers 이게 뭐냐면 독단주의적인 교조주의적인 선잠.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휴미라는 철학자가 휴미라는 경험, 그러니까 여기 선험적인 모든 개념들로 뭔가 연역해서 다른 이 세상을 인식하려는 존재를 인식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어떤 경험론, 경험해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경험론에서 아주 건전한 방법을 지향하는 회의주의자 중 한 명이죠. 영국의 데이비드 흉의 책을 읽고서 그가 흉을 읽으면서 독단주의적인 선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직역하면 Hume이 awakened him. 흉이 칸트를 그의 독단주의적인 선잠에서 깨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 칸트 자신이 말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after meditating for 12 years, meditating 그러면 뭔가 명상하는 거죠. 12년 동안 명상한 끝에 그러니까 42세부터 시작해서 45세부터 시작해서 12년이니까 지금 현재 57세죠. 57세가 될 때까지 이 12년 동안 명상을 한 후에 칸트 he produced his great work, The Critique of Pure Reason. 이거는 뭐냐면은 그의 아주 걸작인 순수 이성 비판이죠. 그걸 57세에 내고요. 7 years later, 그러니까 57 더하기 7은 64세죠. 7 years later, 7년이 지난 후에 그로부터 at the age of 64, 친절하게 여기에 계산까지 해줬어요. 64세라고. 그의 나이 64세가 되던 해에 he produced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자, 비슷하죠? 비슷한 비판서를 또 냈는데 이거는 실천 이성 비판.
비판입니다. Pure이즘 여기 pure가 여기 순수에 해당되는 거고 practical이 여기 실천에 해당되는 거죠. 자, 실천 이성 비판 그의 나이 64세에 낸 책은 In which he resumed his dogmatic slumbers 또 나오죠. 독단적인 선잠 After nearly 20 years of uncomfortable wakefulness 자, 무슨 대수학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숫자가 나오죠. 45세, 7년 지난 후 12년 다 더하면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 45세부터 12년 동안 명상해가지고 걸작을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7년 지났으니까 12년 더하기 또 7이죠. 그러니까 19년 지난 거예요. 그죠? 그 독단적인 잠을 그가 깬 지 19년 뒤에 resume 자, 그의 독단적인 잠은 resumed 다시 재개됐다. 재개되었다. 그쵸? 어디에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 in which가 들어갔으니까 자, after nearly 20 years of uncomfortable wakefulness 자, 이게 nearly 20 years니까 19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단적인 산잠이 깬 그 다음 19년 이후에 19년 동안에 그 아주 불쾌한 uncomfortable wakefulness 불쾌한 뭐예요? 불쾌한 어떤 깨어 있음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enlightenment, 뭔가 계몽된 상태예요, 그죠? 불쾌한 계몽된 상태예요. 계몽된 상태. 어때 깨달음? 불쾌한, 그러니까 깨달음이 뭔가 좋지는 않은 거죠. 빨간 약을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빨간 약을 먹었다고 해서 현실 세계를 제대로 보지만 행복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파란 약을 먹고 다시 매트릭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매트릭스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실천 이상 비판을 쓰면서. 그러니까 러셀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그에게 뭐냐면은 이 레드필이에요. 빨간 약. 빨간 약. 자, 빨간 약. 빨간 맛. 자, 근데 빨간 약이니까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요.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빨간색. 근데 이 실천 이성 비판은 뭐였냐면은 그에게 파란 약이었어요. 파란 약. 파란 약. 두께가 이렇게. 이렇게 파란 약.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 이성 비판은 뭔가 깨달음의 세계고 독단적이지 않은 세계고 이 실천 이성 비판은 뭔가 허상. 이것도 지우고 파란색으로 쓸게요. 뭐냐면 진짜 세계가 아니라 뭐 우매해진 거죠. 러셀의 입장에서는 독단적인 거고. 자, 그래서 되게 우습게요. 깨어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은 잠자러 들어갔다. 이게 그죠? 칸트를 까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이 에세이에서만 나오나 해서 제가 다른 것을 그러니까 러셀의 서양 철학사 원문 한번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이게 원문인데 이 서양 철학사죠. 철학사. 러셀의 서양 철학사. 서양 철학사의 20장 칸트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나옵니다. 줄이 칠게요. 이게 흰색이라 잘 안 보여서. Hume, by his criticism of the concept of causality, awaked him from his dogmatic slumbers. 자, dogmatic slumbers 계속 나오죠. 그렇죠? 자, Hume은 by his criticism of the concept of causality, causalry죠. causality. 요거는 뭐예요? 인과성입니다. 인과율이라고 표시되죠. 인과관계.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으면 거기엔 인과가 있다. 그쵸? 이 인과요, 혹은 인과관계의 어떤 개념, 인과관계 개념, 그리고 awaken, 인과관계 개념에 대한 그의 비판, 그쵸? 그의 비판으로 인해 그러니까 흉이 비판한 거죠. 그죠? 흉의 인과관계로 인한 비판에 의해서, 그쵸? 흉은 awakened him, 칸트를 깨웠다. From his dogmatic slumbers. 칸트의 독담적인 선잠으로부터. 러셀이 직접 서양 철학사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So, at least, he says. 그래서 적어도 그는 말한다. But the awakening was only temporary. 그 각성이라는 것은, 이 awaken은 깨어있는 상태니까 각성이겠죠. 그 각성 상태는 깨어남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는 일시적이었다고. 그쵸? And he soon invented a soporific which enabled him to sleep again. 자, 그리고 나서 일시적인 각성 상태를 벗어나서 칸트는 곧 뭔가를 발명했습니다. 그쵸? 뭔가를 발명했는데 뭐냐면 soporific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최면적인 어떤 soporific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거 최면술이에요. 최면술, 그죠? soporific, 최면술을 곧 발명한다. 그 최면술은 뭐냐면 which enabled him to sleep again. 그가 다시 잘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최면술이죠. 그래서 그는 이 soporific, 여기에서 이 soporific이 뭐냐? 바로 파란 약이죠. 그게 뭐냐면 실천 이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에세이니까 되게 우스꽝스럽고 비유와 어떤 풍자를 통해서 짧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요거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자, 그리고 쭉 다시 넘어가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러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러셀의 그 아이디어가 칸트에 대해서 어떻게 나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기까지 1940년대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읽겠습니다. In Critique of a Pure Practical Reason, Kant taught that pure reason cannot prove the future lived or the existence of God. 그러니까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파란 약의 책에서 칸트는 어떤 pure reason, 순수한 이성이 cannot prove the future lived. 이거는 어떤 미래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에 올라가면 뭔가 천국이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세나 어떤 신의 존재를 순수 이성이 입증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가르쳐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보장되니까 그것의 존재가. 그리고 나서 It cannot, therefore, assure us that there is justice in the world. 그러니까 그래서 이 pure reason이 이런 것들의 내세나 신의 존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세운 것이 practical reason이 실천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 그것은 순수 이성은 그러므로 assure, 보장한다는 거죠.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어디에? 이 세상에 지금 현세에, 이 현세죠. 내세가 아니라 이 현세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현세에 정의가 있어야지 내세에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상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잘했으면, 선한 일을 했으면 내세에서 복을 받고, 악업을 지었으면은 내세에서 뭔가 벌을 받든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내세나 아니면 천국이나 어떤 신의 존재를 보장하려면 그가 실천 이성이라는 걸 내세워야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moreover, there was a difficulty about a free will. 게다가 거기에는 자유의지라는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유의지에 대한 어려움이 숙제로 남아 있었어요. 그 pure reason만으로는. My actions insofar as 뭐뭐 하는 한이죠. 뭐뭐 하는 한. I can observe them are phenomena. 이거는 현상을 말하고. And therefore has causes. 이건 뭔가 원인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내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한 현상들이고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그러므로 원인을 가진다. 그런데 내 행동에는 뭐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타나는 행동을 하는 원인이 있는데 as to what my actions are in themselves 내 행동이 그 자체로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순수 이성이 아무것도 말해줄 수가 없다. 맞죠? 그냥 내 행동은 내 의지에 관련된 거잖아요. 의지에 대해서 관련된 거니까 의지에 관련된 거에서 순수 이성은 그걸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행동 그 자체로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래서 so that I do not know whether they are free or not.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행동에 대해서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순수 이성이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자유로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순수 이성을 갖고 자유의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however, pure reason, 순수 이성이 is not the only kind. 자, 순수 이성이 그 하나의 reason. 이성의 유일한 종류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죠? There is another. 여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이성이 있다. 칸트가 하는 말이죠. Not impure, as might have been expected, but practical. 자, 여기서 not but 나왔죠? Not but. 불순한, 이게 불순하다는 얘기죠? 불순한. 그죠? 무언가, 그러니까 아까 퓨어에 대비되는 말이죠? 불순한, 이렇게, 불순한 거. 이게 불순한 이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순한 리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순한 리즌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 아니라 불순 이성이라는 게 또 다른 종류로 있다. As might have been expected. 예상된다. 그렇죠? 뭐 불순한 이성으로서 예상될 수 있다. 어쩌면 but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but practical. 그죠? 실천의 이성이라고 그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상될 수 있듯이 불순한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이성이라고. 그러니까 불순한 이성이라고 붙여도 되는데 굳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실천 이성. 그렇죠? 사실은 러셀은 뭐라고 부르고 싶은 거냐면 불순 이성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칸트의 개념을, 실천 이성 개념을. 자, this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all the moral rules Kant was taught in childhood are true. 자, 45세 전까지 칸트가 배운 어린 시절부터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그 독단주의. 그쵸? 독단주의, 뭐, 신이나, 내세나, 그쵸? 자유의지나, 이렇게 논증이 불가능한 것들을, 그런 것이 있다고 머릿속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 개념에 의해 가지고 다시
개념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제 파악하려는 이런 시도들이죠. 이 독단주의. 그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어왔던, 그러니까 믿어왔으니까 계속 선잠을 자고 있던 거죠. 45세 되는 그 나이까지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44세를 말하는 건지 45세 딱 그때 될 때까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그 독단주의의 그 모든 도덕 규칙을 그렇죠? 모든 도덕 규칙, 그렇죠? 모든 도덕 규칙 그것을 premise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이런 거, 이 practical reason이라는 것은 실천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 전제는 칸트가 어린 시절부터 참이라고 믿어왔던 독단주의에 관한 모든 도덕 규칙을 전제로 하는 그런 거예요. 전제다. 그런 전제다라는 얘기죠. 도덕 규칙이다 이런 얘기. 또 나와 이제 such premise에서 다시 얘기해요. such a premise. 자, 이런 전제들은 of course 물론 need a disguise. 자, 위장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옷을 이렇게 이 독단주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밝혀지면 안 되니까. It is introduced to philosophical society under the name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imperative 그러면 요게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categorical 그러면 이건 정언입니다. 반드시 조건이 필요 없는 어떤 도덕 규칙이죠. 그냥 뭐 누군가를 굶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된다. 그냥 이유 없이 가서 도와주는 게 정언 명령이죠. 그런데 categorical imperative가 아닌 그런 가언 명령도 있는데 그 가언 명령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뭐가 있으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저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거나, 그렇죠? 인정 욕구에 의해서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어떤 기부를 많이 함으로써 사업이 번창할 수 있거나, 그죠?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결과적으로 더 좋아질 때, 뭐 공리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정언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거죠, 정언 명령. 아이고. 그래서 이 categorical imperative, 이 정형 명령의 이름 하에 철학자 사회, 그러니까 전문 철학자들 사회에 introduce, 그게 도입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위장돼서. 이 정형 명령이라는 것이 이 위장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독단주의, 정언 명령, disguise, 위장, practicalism, 실천 이성, 파란 약, 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불순함, 똑같은 겁니다. 선잠을 지속하는 것 다 동일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it follows, 그것이 따라옵니다. that the will is free. 의지가 자유롭다라는 말이 따라와요. 자, for it would be absurd to say you ought to do so and so unless you can do it. 자, 말은 되죠. 자, 네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렇죠?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너에게, 그죠? 너는 이래라, 너는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봐야 absurd, 그치?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이죠.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for, 이게 because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그것을 할 능력이 없는데 이래저래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의지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그는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It follows also that there is a future life. 자, 내세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내세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since otherwise the good might not be adequately rewarded. 이건 뭐 적절이란 뜻이죠. 적절히. adequately rewarded 보상받다. 보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ince otherwise the good might not be adequately rewarded. adequately rewarding 뭐 선한 행동이죠. 선함. 당신이 만약 내세가 있다라는 것이 따라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선한 행동, 당신이 살아서 한 그 선한 행동이 might not be adequately rewarded.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게 될지 모르고 nor 또한 the wicked adequately punished. 어떤 이 사악함이죠. 사악함이 적절히 punished. 벌받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쵸? 그 얘기를 실천 이성 비판에서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프레미스로. 그리고 그것은 또 이런 말을 한다. It follows also that there must be a God to arrange these things. 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arrange. 그죠? 조정하는. 그죠? 조정하고 배치하기 위해 must be a God. 신이 반드시 요구된다.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따라서 이렇게 논지에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천 이성 비판은 신이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배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Hume may have routed pure reason. Hume은 이게 rout 그러면 뭔가 패퇴시키다, 격퇴한다 이런 얘기예요. Hume은 pure reason, 이런 순수 이성을 격퇴시켰을지도 모른다. But the moral law has in the end restored victory to the metaphysicians. 하지만 도덕 법칙은 끝내 자, restored, 복원된다는 게 복원된다. 복원했어요. 도덕 규칙은 복원합니다. 복원했는데 the victory to the metaphysicians. 자, 형이상학자들에게 어떤 승리를 복원시켜 줬어요. 끝내 이 도덕 규칙 어디 나오는 겁니까? 실천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얘기죠. 거기에 나왔던 이런 이 독단적인 그런 교리들, 이 교조주의적인 이 도그마틱 트래디션이 복원돼서, 그죠? 리커버돼서 리스토어 돼가지고 형이상학자 라이프니츠처럼 어떤 선험적이고 연역적인 개념만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존재 그리고 인식 그런 것들을 신이나 우주까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가지고 생각으로만 순수 사변으로, 그쵸? 사변으로 이런 것들을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세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쵸? 순전히 사변 논리만으로 경험을 갖지 않고 그런 것들을 형이상학자라고 하잖아요. 형이상학자들, 그러니까 독단의 선잠을 말하는 거예요. 독담의 선잠을 자는 교조주의적인 이 형이상학자들의 어떤 사변의 세계, 사변 철학에다가 승리를 다시 갖다 주었던 그의 체계, 그쵸? 체계,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휴음은 어쨌든 이렇게 moral law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시 칸트가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So Kant died happy. 칸트는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뭘까요? 내세가 있잖아요. Future Lift. 내세가 있다고 말을 했고 Existence of God. 대문자로 썼죠. 기독교 하나님이죠. 내세라든지 하나님, 여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그거를 자기가 굳건히 오히려 잠을 자면서 다 이렇게 다시 체계를 세워놨기 때문에 내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복하게 내세를 꿈꾸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요 짧은 한 문장에 함축한 거고요. 그래서 칸트는 행복하게 죽었고요. And has been honored ever since. 그리고 나서 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요. 길이 존경받고 있습니다. His doctrine, 그죠? 그의 doctrine 그러면 뭐 교설 아니면 뭐 학설, 그렇죠? 그의 이론 이런 겁니다. His doctrine has even been proclaimed. 죠. even이라고 나왔어요. even. 심지어 proclaimed. 뭔가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다. The official philosophy of the Nazi state. 그러니까 나치 스테이트는 나치 치아 이런 거죠. 나치 치아, 나치 스테이트, 나치 국가, 나치 국가 치아, 나치 국가 치아에서 공식적인 철학으로서 그의 교설이, 그의 학설이 심지어 선포되기까지 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사를 통해 가지고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말로가 그냥 행복하게 죽었지만 나치 치하에서 공식적인 철학이 되었다. 왜? 독단적, 교리적, 파시즘, 나치즘 다 연결되어 있죠. 그 교리적으로 독단적인 것들은 뭡니까? 어떤 믿음, 종교처럼 어떤 종교화 되잖아요. 독단, 교리, 광신, 파시즘, 나치즘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몸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무언가를 그냥 곧이곧대로 죽어라 믿는 거죠. 머릿속에서 나온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칸트를 비판한 그런 에세이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